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우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볼 리뷰는 좀 웃기긴 한데요. 뒤늦은 리뷰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리뷰를 왜 이제 만들어 이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제품 오늘 할 리뷰가 마루이 AKM인데요. 마루이 AKM이 작년 7월쯤 출시가 됐죠. 그래서 국내는 한 8월쯤 들어왔는데, 초기 물량, 그러니까 워낙 초기 생산 물량이 워낙 적어서 사실상 리뷰를 할 만큼만한 시간도 없이 그냥 들어오자마자 훅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고, 사실 제총을 챙길 여유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진짜 웃겼죠. 이게 수전사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량이 적게 됐고, 수전사를 하면서 이제 오류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초기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번에 재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번도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극소량이라서 또 마찬가지로 호로록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루이에서 생산량이 워낙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특성상 그 수전사 방식을 플라스틱에다가 했기 때문에 핸드가드하고 그 스톡에다가 제품에서 도장 불량이 약간 있거나 아니면 약간의 긁힘이 있거나 찍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환이나 반품이나 환불의 요건이 안 됩니다. 이게 운반 과정상에서도 이게 잘 찍히고요. 플라스틱이면. 그리고 수전사 방식이 워낙 좀 맨들맨들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나 찍힘이 잘 발생됩니다. 또는 만들면서 수전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혹시라도 그런 부분 신경 쓰이신다면 구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제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상황적으로. 우선 이 AKM 박스를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길죠? 네, 일반 M4보다 상당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게도 M4보다 무겁고요. 그래서 무게는 지금 기본 스펙상으로 보면 3.55kg. 보통 M4가 3.1이나 많이 나가는 모델들이 3.4, 3.3 정도 나오니까 그보다 무겁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무게가 무거운 이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실총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어느 댓글에서 그랬는데 AK74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AK에 대해서도 모르는 놈이 AK 그 47을 AK74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면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그렇다 치는데, 그 AK74를 AK74라고 부르지 못하는 건 이거 뭡니까? 홍길동입니까? 애비를 부르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AK 시리즈의 종류가 그냥 AK47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본인이 아는 지식에 AK47에서 AK47인데 AKM이라고 부르냐 이런 식의 반응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총에서의 AK하고 그러니까 AK47하고 AKM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중간중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KM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AKM이라는 건 AK47을 현대화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KM이라고 써 있고요. M이 바로 뭐의 약자냐면, 영어로 했을 때 모더나이즈드. 그러니까 모더나이즈드가 이제 현대화했다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근데 러시아어로는 러시아어를 제가 잘 몰라서 적어왔어요. 모데르니즈로 빈니 또 이상한 말이죠. 원래 그 AK가 미하일 칼리시니코프?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AK가. 그 AK47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총은 맞아요, AKM도. 그래서 그걸 현대화 시켰다는 건 현대에 맞도록 개량화 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AK 같은 경우에 초기형, 타입 1, 타입 2, 타입 3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AK47도. 초기형 같은 경우는 프레스 가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철판 프레스. 그러니까 철판을 갖다 놓고 프레스로 꾹 눌러서 이렇게 휘거나 꺾어서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철판 프레스 방식이라는데, 찍어서 만드는 거죠. 이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초기에 이걸 생산하기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소련이죠. 지금은 러시아지만 그 당시 소련의 기술이, 철판 프레스 가공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 불량이 많고 오류가 많고 문제점이 많았죠. 그래서 다시 바꾼 것이 절삭 가공이라는 거. 그러니까 절삭 가공은 뭐냐면, 쇠를 갖다 놓고 통째로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쇠를 갖다 놓고 쭉 깎아 나가는 거죠. 이러면 이제 좀 더 그 정밀한 가공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남는 것들은, 그러니까 이 통째 이만한 거 갖다 놓고 다 깎아 놓고 나서 나머지는 버려야 되잖아요. 이 재료 낭비도 굉장히 심하고, 그게 또 깎아 놓고 나서 거기서 끝이냐, 절삭 가공이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CNC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딱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깎아놓고 나서도 또 어떻게 되냐면 투과공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잔손질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또. 문제가 됐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서 철판 프레스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철판 프레스 가공 방식으로 다시 만든 게 AKM입니다. 야, 이게 좀 웃겨요. 그 초기 것이 철판 프레스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다시 타입 2인가 타입 3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AK47에 절삭 가공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철판 프레스로 바뀐 거죠. 물론 AKM으로 오면서 철판 프레스로만 바뀐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문제됐던 AK47의 단점들을 보완해서 출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AKM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대표님 AK47 있어요? AK 있어요? AK 있어요? 이러고 딱 오셨는데 딱 보고서 AKM이잖아요. 이거 말고 AK47 달래니까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AKM이 AK47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물론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현대화된 거니까. 그래서 최근에 있는 제품들, 최근 영화상이라든가 사실 최근 영화상이 아니라 뭐 시중에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중에 도는 총 중에서 실제로 AK47은 거의 드뭅니다. 실제로는 AKM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AK47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베트남 전쟁 때도 바로 사용된 것이 AK47도 있었겠지만 아주 극소량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베트남까지 흘러갈 만큼의 양은 아니었거든요. 생산량이. AKM이 실제로 베트남 전쟁에도 투입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AKM 같은 경우에 버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M에서도 AKM하고 AKMH, 지금 우리가 이제 AKMN이라 그러죠. 전에 마루이에서 74MN 만든 적이 있는데 그런 계열. 그 다음에 AKMC라는 이런 타입,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 AKM 같은 경우는 사실 옆에 사이드에 광학용 마운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드에 드라곤로프처럼 이렇게 마운트를 거쳐서 도트라든가 스코프를 달 수 있는 그런 마운트가 없고요. MH, 즉 AKMN 요 모델에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사이드에. 그래서 마루이 것도 74mm 보면 사이드에 그 전용 마운트를 장착할 수 있는 이 마운트 레일을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AKM은 마운트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AKMC라는 모델은 이제 접철식이죠. 개머리판을 접철식으로 이제 접는 그런 스타일. 보통 이렇게 접죠, AK는. 그래서 그런 방식이요. 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AK47과 AKM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도 막 서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뭐 예를 들면 그 소형기는 AKM인데 그 바디의 형상이라든가 프레스의 자국이라든가 아니면 개머리판의 형상들은 뭐 AK47인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짬뽕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인들이 보면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AK47하고 차이점, AKM의 차이점을 보면 AK47 타이버는 실제로 1948년도에 단종됐다고 합니다. 생산이. 그러니까 사실은 타이버는 굉장히 구하기 힘들겠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70년 전에 단종이 된 모델이라서 실제로 볼 수가 없겠고요. 그 이후에 나온 AK47도 실제적으로는 1960년대 이후에, 60년대 이전에 이미 단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60년 전 이전에, 60년이야? 아까 80년이고, 그죠? 지금 20년이니까, 22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40년, 60년 전에 이미 AK의 타입 1 이후의 제품들도 단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돌아다니는 게 AKM이라고 얘기해도 뭐 실총으로 무방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여러 개의 그 카피본들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의 그 상대 적국인 북한, 주적인 북한의 총 같은 경우에 680 소총, 680 보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680 보총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 AKM입니다. 근데 이 680 보총이 가장 평가가 안 좋다 그래요. 같은 그 레플리카 제품 중에서는. 그 다음에 중국도 560 그 자동소총이라는 게 있는데, 걔는 그 AKM은 아니고 기술 자체를 이전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AK47의 타입 3 정도의 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다르죠. 북한 거는 AKM을 따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거,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AK47인데 그걸 74라고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요. AK47하고 AK74는 다릅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 세세하게 비교하자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탄종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탄의 종류가 달라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AK47 같은 경우는 7.62 곱하기 39mm 탄을 사용합니다. 이 39mm 직경탄이 AK에 주로 많이 쓰이는 탄인데
7.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럽식의 탄종으로 따지면 M60에 사용하는 그런 탄, 예, 그 정도 사이즈죠. 그래서 7.62mm에 39mm 탄을 사용하는 거고요. AK74는 그보다 탄이 작습니다. 그래서 반동이 작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동이 작으면 제어하기 좋고요. 사용하기 편리하긴 하겠죠. 그래서 AK74 같은 경우는 5.49 곱하기 39mm 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죠. 그래서 AK74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탄종 자체가. 그래서 AK47이 있고 AK74가 있는 겁니다. 두 개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AK74는 좀 사실 꺼려하게 되죠.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왜냐면 이게 그 5mm 탄, 그러니까 5.49mm 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M16이나 K1이나 K2 같은 이런 총에서는 그 사용한 탄종이 5.56mm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도 좀 직경이 작다 보니까 관통력이 좀 부족하니까 저지력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예, 좀 많이 안 쓰는 편이라고 해요. 북한도 아마 AK74 계열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탄종 계열을. 결정적으로 또 AKM하고 AK40G라고 차이점을 보면 AK47은 앞에 소염기가 그냥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 동그란 게 뭐냐면 AK47은 원래 앞에 총구 끝부분에 있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소염기라든가 소음기를 장착할 수 있는 나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캡이 있는 거예요. AK47은. 그래서 동그란데 AKM은 동그랗지 않고요. 사선으로 삐죽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소음기 형태, 그러니까 소염기 형태죠. 경사형 소염기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게 또 차이점입니다. 그거 외에 뭐 AKM하고 AK47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은데 뭐 대표적인 거 아까 소염기만 딱 봐도 벌써 대부분 분들은 아시고요. 개머리판의 각도가 좀 틀려요. 개머리판의 각도가 AK47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경사가 지어 있어야 사실은 견착하고 쏠 때 이 조준점하고의 눈을 맞추기가 편해요. 그래서 톰슨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AKM은 이걸 현대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서 좀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개머리판이. 그 부분에도 차이가 있고요. 리시버 커버의 그 모양도 틀립니다. AKM으로 가면서는 이렇게 쭈글쭈글하다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굴곡이 있는 형태의 리시버 커버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핸드가드 모양도 바뀌었습니다. AK47은 좌우측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없는데 AKM은 좌우측으로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마루이 제품에서 보시겠지만 그 튀어나온 부분이 앞에 핸드가드를 잡았을 때 좀 더 넓게 편안하게 잡을 수 있도록 안정되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거 외에 뭐 또 그 권총 그립이라든가 여러 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세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뭐 가늠쇠가 좀 폭이 작다든가 가스 연결 튜브가 뭐 좀 더 앞으로 가 있다든가 말하면 진짜 한 시간을 얘기해도 한참 얘기해도 이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차이점이. 지금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이 있고요. 이 천이 그냥 또 천이 아니에요. 그 마루이 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총을 감싸는 겁니다. 감싸서 묶을 수 있게 해놨고 천도 고급 재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박스째 휙 버릴 때 이 천을 또 버리시면 안 돼요. AK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 천으로 이렇게 감싸는 예, 그런 형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마리에서.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이제 설명서인데요. 설명서가 이렇게 위에 예, 봉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KGB에서 주는 어떤 그 비밀 서류 같은 그런 분위기에 예, 이렇게 테이프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아부토마트 칼라 시노코바 모더나이즈로브 바니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하여튼 설명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뭔가 기밀 문서를 받는 듯한. 그리고 박스의 아트 자체도 그 일반 그냥 종이 박스의 형태를 재현한 듯한 그런 질감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 독특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수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지째 핸드가드라고 마루에서 말하는데 핸드가드 부분이나 스톡 부분을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실물처럼 이렇게 수전사라 그러죠. 물에다 띄워놓고 이제 그 도장을 입히는, 그러니까 필름을 입히는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지 않다는 건 뭐 일부가 좀 도장이 조금 뭐랄까 약간 미세하게 좀 덜 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찍히는 부분이 있거나, 이건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렇고요. 또 일본에서 그 파워 제한 장치 작업을 하려면 다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찍힘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이유로 해서 교환이나 반품이나 환불은 안 됩니다. 예, 전 제품이 다 그렇고, 초기형은 더 심했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안정된 건데,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찍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마루이 쪽에서는 특수 인쇄라 그러는데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전에 AK 그냥 일반의 수전사가 아닌, AK 전동건에서 수전사가 아닌 방식도 굉장히 이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이 커버가 바로 스틸이에요. 여기만 스틸이에요. 근데 여기가 잘 까지거든요. 이게 까져야 또 이쁘거든요, AK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셀렉터는 스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바디는 스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 울 스틸이고요. 이런 부분. 앞에 프론트 사이트 스틸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틸을 썼어요. 탄창은 스틸 아니고요, 당연히. 이 실총의 권총 그립 부분에 원래 그 실총에서의 재질은 베이클라이트라는 소재거든요. 근데 베이클라이트를 실제로 쓴 건 아니고요. 베이클라이트와 유사하게 도장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도장해서 만들었다는 게 티가 나요. 일부 좀 찍힌 것들이 있고요. 상황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얘도 이제 플라스틱에다 만든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미세하게 마감 불량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잘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AK 계열의 말이 차세대 전동건을 써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두껍거든요, 모터가 들어가면. 근데 이게 모터가 안 들어가서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잡았을 때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꼭 저기 같아요. M4 썼을 때 M4 GBB 쓰면 M4 전동건 쓰다가 갑자기 바디가 확 얇아지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마루이에서 얘기하는 게 식구물인 직경에 대형 피스톤을 채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와, AK에다가 신경 써서 그럼 피스톤을 새로 개량해서 더 대용량으로 만든 건가? 아니에요. 네, 다 그냥 19mm예요. 소총은. 가스식 소총은 마루이 거는 다 19mm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얘만 뭐 이렇게 확 키운 건 아니고요. 기존의 M4류하고 동일한 19mm 직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탄 사격하고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기능, 전진정지라 그러나요? 볼트 전진정지 뭐 이렇게 부르던데, AK 계열은 쏘고 나면 볼트 스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뒤로 가서 퍽 하고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턱 하고 멈춥니다. 발사가 안 돼요. 그냥 앞에 있는 상태에서 방아쇠 당겨도 턱 하고 발사가 안 돼요. 이걸 이제 전진정지라 하는데, 볼트에 그 부분을 재현을 했어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레바가 있어요. 여기 조그만 레바가 있는데, 이 레바를 앞으로 이렇게 가 있는 상태는 공탄 사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볼트 스탑이 되는, 즉 전진 정지가 되는 거고요. 이걸 뒤로 당기면, 이렇게 당겨 놓으면 볼트 스탑이 안 됩니다. 그냥 공탄 사격이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다시 볼트 스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나 공탄으로 쏘고 싶어요. 그럼 위 거에는 그 탄창의 스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마루이는 탄창의 스위치가 없어요. 탄창의 스위치가 없고요. 여기 바디에 보시면, AK에 보면 요 왼쪽에 있습니다. 하부에서 봤을 때 그 레바를 당겨서 뽑아 놓으면 그때는 공탄 사격이에요. 그 다음에 호법 다이얼이 독특하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요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 제가 이 영상 안 만들어서 아마 호법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찾아서 보신 분도 계시겠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호법 다이얼이 있어서 오른쪽 호법 다이얼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이게 손가락이 좀 안 들어가요. 설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눈에 안 보이도록 요즘 마루이들이 잘 만들긴 해요. 요즘 마루이가 눈에 안 보이도록, 실물감 많이 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최근에는. 그리고 테이크다운이 실물하고 유사합니다. 뭐 그게 사실 뭐 대부분 뭐 이미 대만제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에 뒷부분을 멈추를 눌러서 들어 올려서 빼면 되죠. 이렇게 똑같이 실물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분해 방식이 유사해요. 얘를 빼는 방식도 동일하고요. 완전 동일하다 볼 수 없는데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거 보세요. 오다가 뒤로 더 갈 수 있는데 뒤로 더 못 가고 요만큼만 열립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 위 드라곤오프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풀 스트로크가 아니라 일종의 숏 스트로크 아니면 하프 스트로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볼트 캐리어가 뒤까지 끝까지 밀려야 AK만큼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커버가 있으면 커버 뒷부분 정도까지 움직여주는 것이 풀스트로크인데, 풀스트로크 재현하진 않았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풀스트로크 재현하지 않은 이유는, 풀스트로크 재현하게 되면 뒤로 움직이면서 실물감은 좋아지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게 움직이면 가는 도중에 충격에서 비비탄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먼 거리 이동하면서 집탄성이 흩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빠른
연사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사로 쏘더라도 빠른 속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풀스트로크를 안 한 겁니다. 네, 이거는 원래 이런 설계가 맞는 거예요. 우리 에어소프트건에서는. 이 풀스트로크 하면 예, 굉장히 웃겨져요. 상황이. 네, 해머는 보시면 그냥 뭐예요?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철판인가? 센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아, 철이네요. 오, 해머를 철로 썼구나. 스틸을 썼네요. 아닌가? 딴 데 붙는 건가? 에이, 아니네요. 철은 아니네요. 위에 붙는 거네. 바에. 리코일 바에 붙는 거고. 하부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AK처럼. 실제 AK처럼. 위에 보면 리어 사이트가 있고요. 리어 사이트는 앞으로 당기면서 눌러서 이렇게 당기면서 높이를 조절해서 상하를 조절할 수 있고요. 프론트는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론트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안에 보면 프론트 사이트 조절용 그 공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없으면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요게 프론트 사이트 조절용 공구거든요. 요걸 가지고 프론트 사이트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기가 안에 따로 들어 있고요. 수동 급탕기나 이런 것들은 요 안에 따로 들어 있어요. 요 밑판에 들어 있으니까 요거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물론 이거는 쓸 일이 없어요. 마루이 비비로도 그냥 쓰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건 꽂을 때니까, 전용 꽂을 때니까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요거 밑에 있으니까 꼭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탄창이 무게가 생각보다 꽤 나가거든요. 와우. 제가 왜 와우 그랬는지 아세요? 탄창 무게가 지금 잘못 쟀는지 알고 다시 한번 또 쟀어요. 519g입니다. 519g이나 돼요. 굉장합니다. 굉장한 무게고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M4, 마루이 M4 GBB 또는 MWS 계열들의 탄창의 무게가 보통 M4 탄창이 500g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떨어뜨리지 않도록. 자, 탄창에서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주입할 때 각도입니다. 주입할 때 각도가 이걸 평면으로 피시면 안 돼요. 수평으로 핀 상태, 즉 이런 상태로 놓으신 상태에서 가스를 주입하시게 되면 주입구가 이 면의 수직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면의 수직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좀 기울인 상태에서 수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가스는 제가 쓰고 있는 마루이 가스고 판매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스예요. 제가 사용하는. 그래서 이렇게 각도가 이 각도가 돼요. 이렇게 주입한다는 거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주입구 휘어 먹을 수 있어요. 자, 결합할 때는 앞에 부분에 먼저 끼워서 맞춰주시고 뒤에 고정용 볼트를 밀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퉁퉁 쳐주시거나 그냥 하시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서 고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안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국내 규정이 바뀌면서 요즘에 칼라파트가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염기라든가 발광기를 쓰기 위해서 칼라파트를 좀 일시적으로 제거해야 될 때 저거 그냥 돌리면 부러집니다. 네, 그래서 나사 풀림 방지제로 강하게 고정되어 있어서 애지간 힘으로 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거 무작정 돌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거 무작정 돌리다가 부러지면 나사선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은 보시다시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도 얘네들 잘 설계를 해놨어요. 방아쇠 당기고 나서 방아쇠가 안 당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트리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 레바를 당겨도요, 장전 레바를 당겨도 장전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안전장치고요. 일종의 이제 파손 방지용 안전장치고요. 요 볼트캐를 파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장전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죠. 무슨 얘기냐면 장전이 사실 AK는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탄창 끼고 이렇게 당기는 거 아시죠? 근데 이때 만약에 이 레바의 스프링이, 그러니까 장전하는 힘이 많이 필요하면 이거 진짜 볼상 사놨습니다. 이 다른 AK 계열 GBB에서 써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멋있게 폼내야지 이렇게 딱 당기는 이러면 진짜 이거 미치거든요. 근데 보시면 새끼손가락으로 해볼까요? 새끼손가락으로도 장전이 됩니다. 재장전이 됩니다. 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래야 빨리 장전이 되지 이게. AK는 이렇게 장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당기는 것보다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약해요. 장전하는 힘이 약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AK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명심하실 게, 이제 가끔 보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AK 보통 M4 셀렉터는 내리면 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이니까 내리자마자 놓고 자기도 모르게 단발이다 생각하고 딱 당겼는데 빵빵빵빵빵 나가니까 이거 왜 이래요 이러는데, 원래 AK는 밑으로 처음 딱 내리는 순간 연발이고요. 그 다음이 단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달라요. 얘는 AK는 사실은 M4하고 좀 다른 게
M16 계열하고 다른 게 M16 계열은 라이플이에요, 라이플. 그러니까 소총이라서 단발 위주로 사실 쓰는 총으로 설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렉터가 첫 번째 안전에서 딱 돌리면 단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연발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원래 자동 소총이에요, 설계가. 그래서 연발이 당연히 우선시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다음으로 딱 놓으면 연발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이 단발이죠. 그러니까 웃긴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제품의 무게감이나 밸런스 이런 건 아주 좋습니다. 이게 탄창을 꼈을 때 안 꼈을 때 이 무게감이 차이가 확 나요. 사실 이 탄창이 500g이 넘다 보니까 519g이다 보니까 근데 들었을 때 사실 지금 이렇게 들면 팔이 부담이 돼요. 앞에가 무겁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단동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작동성은 뭐 잘 아시잖아요. 마루이는 말해봐야 잔소리고요. 예, 그 다음 집단성도 지금 현재 현존하는 AK 시리즈 GBB 중에선 제일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근데 확실히 무게가 단단하게 뭉쳐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도 높은 그 AK를 원하신다면 얘가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되게 무거운데 굉장히 좋습니다. 밸런스도 좋고요. 자, 오늘은 마루이의 재출시된 뒤늦은 리뷰 AKM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소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